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불안과 관세 분쟁으로 미국 식품업계가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와 푸짐한 양의 한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가 급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광고 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건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죠. 바쁜 뉴욕 생활 속에서도 가끔은 한국 식당을 찾아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즐기곤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퀸즈의 플러싱에서 조금 떨어진 베이사이드라는 동네입니다. 플러싱이 작은 코리아타운이라면 베이사이드는 한국의 흔적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곳이에요. 마치 보랏빛 잉크가 천천히 흰 종이에 번지듯 한국 문화가 이 평범한 미국 동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죠. 골목마다 한국어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고 주말이면 김치 향이 살짝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오래된 미국식 다이너 옆에 한식당이 들어서고 베이커리 건너편에 한국 식료품점이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뉴욕의 축소판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동네의 특별한 아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여기 코스트코 근처의 모퉁이에 자리한 작고 소박한 한국 토스트 가게 때문입니다. 광고업계에서 일한다는 건 매일 아침이 전쟁터를 뚫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마감은 항상 어제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끝없이 변하며 창의성은 명령어처럼 필요할 때 불러내야 합니다. 특히 대형 클라이언트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은 그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죠. 3개월 전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어요. 글로벌 음료 브랜드의 새 캠페인 제안이었는데 이 계약을 따내면 우리 회사는 물론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아침 운명이 저를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3번이나 맞춰둔 알람이 모두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기가 잠시 나갔다 들어온 탓이었죠. 부랴부랴 일어나 샤워를 하려는데 샤워기에서는 갑자기 녹물이 쏟아졌어요. 건물 배관 공사를 한다는 공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물로 간신히 씻고 나와 정성스레 다림질해둔 베스트 수트를 입으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불안하게 놓여있던 커피잔이 쏟아져 재킷 앞면에 완벽한 갈색 물결 무늬를 그려놓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계획한 것처럼 모든 재앙이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예비 옷도 없이 머리는 반쯤 젖은 채 커피. 얼룩진 재킷을 들고 집을 나섰을 때는 이미 지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욕의 아침 러시아워는 자비를 모르는 법이죠.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고 기다리던 택시는 제 코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어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제 커리어가 막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너에서 빛나는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토스트와 커피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구원의 신호처럼 느껴진 그 작은 가게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한국 토스트 가게였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이 작은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해요.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 가게에 한국식 토스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한인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현지 미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단순히 호기심에 한번 들러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루틴으로 이 가게를 찾는 단골이 되었죠.
뉴욕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아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한 초라도 아끼려 합니다. 그런 뉴요커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코로나 이후 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카페들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이 작은 한국 토스트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니 더욱 신기하지 않나요? 월 3만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단순한 아침 식사를 파는 가게치고는 정말 대단한 성적입니다. 저는 광고인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왜 우리 같은 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식 토스트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단순한 길거리 음식 하나가 어떻게 뉴욕의 아침 문화를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가게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리 같은 미국인 손님들의 증가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단골이 되어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아침은 보통 도넛, 베이글, 커피로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먹고 일을 시작하는 문화죠. 그런데 이 동네의 통근족들은 이제 배달도 되지 않는 이 작은 토스트 가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메뉴는 정말 단순해요. 양배추, 계란, 햄, 케첩을 넣은 토스트가 전부입니다. 화려한 메뉴나 특별한 재료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가게는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소문과 구글 리뷰,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지켜지는 오픈 시간이 이 가게의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단순히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찾는 것 이상의 호기심이 있었어요. 광고인으로서 왜 이 단순한 한국식 토스트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분석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 가게를 찾으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토스트를 받아들고 지하철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철 안에서 커피 한 모금, 토스트 한 입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상처럼요. 한국식 토스트가 뉴욕의 아침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가장 큰 음료 브랜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캠페인 기획이었죠. 클라이언트 마케팅 담당자인 존스 씨가 회의 도중 갑자기 질문했어요. 아침에 먹은 맛있는 토스트가 어디 것인지 궁금하다고요. 알고 보니 존스 씨도 우연히 그 토스트 가게를 발견하고 단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존스 씨는 새 캠페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류의 인기에 맞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거였죠. 특히 그 토스트처럼 소박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토스트 가게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박 씨라는 중년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약간은 수줍어하면서도 친절하게 저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박 씨는 200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해요. 20년 넘게 주로 가정을 돌보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뭔가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그녀가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뭔가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마침 지인을 통해 이 자리에 가게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망설임 없이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임대료를 남편이 빌려주었다는 점이에요.
대신 남편은 매달 박 씨에게 임대료처럼 그 돈을 갚아나가라고 했답니다. 단순한 가족 내 대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익히게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던 거죠. 남편의 이런 지원 방식이 박 씨가 장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가게를 인수하고 처음 한 일은 메뉴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한국식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통성과 현지화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맛은 유지하되 미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도록 약간의 조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 동네의 아침 문화를 바꿔놓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처음에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이제는 손님의 80%가 미국인이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박 씨가 양배추 선택에 들인 공을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미국산 양배추가 아니라 대만산 아시아 양배추를 고집했어요. 식감과 단맛이 달라서 토스트의 맛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이런 차이를 몰랐다고 해요. 장사를 하면서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한국식 입맛에 가장 가까운 식재료를 찾은 끝에 발견한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적인 것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포장이나 거창한 홍보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요? 박 씨는 또 다른 성공 비결로 시간 약속을 꼽았어요. 이전 가게 주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문을 일찍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오후 2시, 3시에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식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무조건 아침 7시 오픈, 오후 3시까지 운영. 손님이 없어도 그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어요. 그 일련의 성실함이 단골 손님들을 만들었고 결국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성실함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낯선 이국 땅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가끔 눈길을 피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날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박 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그녀의 성공에는 열정과 노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져갔어요. 아마도 제 광고인으로서의 본능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박 씨의 가게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이 작은 토스트 가게가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문화의 교차점이자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 장소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접하는 창구이자 한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찾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가게 앞에 늘어선 줄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미국인 엄마가 아이에게 토스트를 먹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식 토스트야. 엄마가 대학생 때 한국인 친구가 알려줬던 거지. 그 옆에서는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남성이 동료에게 이건 케이팝 같은 거야. 한번 맛보면 빠져들게 되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지 않고 곧장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 10분 후 그들이 나왔을 때 박 씨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었지만 박 씨는 평소와 달리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친 것 같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가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박 씨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가볍게 노크를 했더니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급히 그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것이 임대 계약서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렸다고요. 이 지역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고 건물주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모닝글로리가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건물주에게 현재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모닝글로리는 최근 뉴욕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침 식사 전문점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식 토스트의 인기를 보고 그것을 자신들의 메뉴에 추가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박 씨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얻는 것이었죠. 오늘 온 두 남자는 모닝글로리의 사업 개발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에게 컨설턴트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어요. 높은 연봉과 함께요. 박 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임대료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현재의 수익으로는 2배가 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녀가 가진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가게를 접거나. 가격을 올리면 단골 손님들을 잃을 수 있었고 가게를 접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실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제가 광고업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진행할 새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구냐고요? 바로 모닝글로리였어요. 이 상황은 저를 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 의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 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이 가게를 관찰하면서 저는 박 씨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요리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향인 부산에서 즐겨 먹던 길거리 토스트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모닝글로리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건물주는 박 씨에게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쫓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건물 앞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 가게 입구는 공사 자재로 가려졌어요. 손님들은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가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급감했어요. 게다가 보건당국의 불시 점검이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물론 박 씨의 가게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연속적인 점검은 분명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이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박 씨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그녀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아, 네, 이해했습니다. 총 2만 자를 완성하기 위해 각 챕터별로 2,500자씩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저는 회사에서 모닝글로리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어요. 첫 미팅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닝글로리의 마케팅 책임자가 박 씨의 가게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은 한국식 정통 토스트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체인점을 열겠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박 씨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닝글로리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리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한국에서 먹던 토스트의 맛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만 한 개인의 작은 가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직업적 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동시에 박 씨의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마이클 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씨의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접근 방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 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와의 만남을 요청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를 만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리는 박 씨의 부산 시절 이웃이었다고 해요. 그들의 가족은 서로 가까웠고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중에 마이클의 가족이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둘은 연락이 끊겼고 그는 최근에야 우연히 박 씨가 뉴욕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전혀 박 씨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성공에 감동받아 함께 일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중간에서 일을 추진하던 직원들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현재 박 씨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대료 인상, 공사로 인한 방해, 보건당국의 갑작스러운 점검까지. 마이클은 이 모든 일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박 씨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박 씨가 마이클을 기억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날 저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닝글로리의 CEO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처음에 박 씨는 경계했지만 마이클 리라는 이름을 듣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가 부산에서 온 마이클 리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박 씨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감동적이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마이클이 항상 미국에 가면 성공할 거라고 말했었다며 웃었고 마이클은 박 씨의 토스트가 항상 최고였다고 회상했어요. 이 우연한 재회는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은 박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모닝글로리가 박 씨의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존중하면서 그녀가 지금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더불어 그녀가 원한다면 모닝글로리의 새로운 한국식 토스트 라인의 자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건물주와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마이클이 직접 건물주와 대화하여 임대료 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리모델링 공사도 가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어요. 전에는 막막해 보이던 상황이 갑자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고 가게의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이 작은 토스트 가게의 경제적 성공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박 씨에 따르면 가장 잘된 날의 하루 매출은 $1,360였다고 합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3,000달러. 작은 가게치고는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 씨가 이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였어요. 그녀는 돈을 남기는 구조보다 사람을 남기는 구조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의 가게는 사실 2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그녀는 직원 4명을 고용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영에 여유가 있어야 제 삶도 지킬 수 있어요. 박 씨와 마이클의 파트너십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게 내부가 약간 리모델링 되었고 메뉴도 2-3가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바로 박 씨의 철학과 운영 방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이클이 박 씨의 비즈니스 모델을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그는 다른 모닝글로리 매장과 달리 이 가게에서는 박 씨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을 더 고용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박 씨의 사람을 남기는 구조의 가치를 이해했어요. 한편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고인으로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박 씨의 가게는 어떤 홍보도 없이 오직 품질과 진정성만으로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역설을 깨달았어요. 모닝글로리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박 씨는 이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손님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정성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박 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그녀가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다가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용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박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처음에 박 씨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은 가게의 일상을 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준비하는 모습, 손님들과 상호작용하는 장면, 그리고 마감 후의 한가한 순간들까지. 카메라는 박 씨의 하루를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카메라 앞에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후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말한 빈 둥지 증후군에 대한 경험은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닝글로리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짧은 클립으로 올라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결국 15분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역 영화제에도 출품되었죠.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받았고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광고인으로서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캠페인이나 세련된 마케팅 전략보다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실된 이야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토스트 가게는 단순한 아침 식사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녀의 정성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 현상으로서 이 가게가 가진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게의 고객 구성이 눈에 띄었어요. 박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대부분 한인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80%가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더 이상 이국적인 맛이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양배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출근길을 달리는 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뉴욕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뉴욕 외곽에서도 토스트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도 늘어났고 박 씨의 가게는 뉴욕의 숨은 보석 같은 장소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도 박 씨는 변함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가게의 규모를 확장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그대로의 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커지면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민자 여성들과 나누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게 운영 시간 외에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주었어요. 한편 모닝글로리는 박 씨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식 토스트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물론 원래 레시피의 깊은 맛과 정성을 완전히 재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은 최대한 그 정신을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모든 매장에 박 씨의 이야기와 철학을 소개하는 작은 카드를 비치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어요. 정통성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대기업과 작은 가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계속 박 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이제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가게에 들러 그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기존의 마케팅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이었죠.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거짓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뒤엎고 제품 자체의 진정한 가치와 스토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회사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박 씨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가진 마케팅 지식과 그녀의 비즈니스 경험을 결합해서 작은 책을 한 권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진정성의 마케팅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 책의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실전 경험과 저의 이론적 지식이 만나니 흥미로운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인간적 연결의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마케팅이란 단순히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정성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박 씨의 작은 토스트 가게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문화 현상이자 비즈니스 철학의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박 씨의 토스트 가게를 알게 된 지 약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가게는 저의 아침 루틴이 되었고 박 씨와도 꽤 친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이 가게를 통해 배운 것들이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영화나 음악은 이전에도 즐겨왔지만 이제는 그 문화의 근간에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정의라는 개념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헌신과 꾸준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함께 쓴 책 진정성의 마케팅은 출판되어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읽히며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의 지침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기업들조차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마케팅 전략을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의 가게는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영향력의 확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크기의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철학과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회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뉴욕 사무실의 총괄 디렉터로 승진하는 것이었죠.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고 제 커리어에서 큰 도약이 될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바로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계속 저를 붙잡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광고 일을 하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박 씨와 함께 책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승진을 거절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떠나 박 씨와 함께 정 컨설팅이라는 작은 회사를 창업하기로 한 거예요. 이 회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이민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며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회사는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특히 뉴욕 전역의 소규모 이민자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루츠 투 윙즈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토스트 가게는 여전히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가게 운영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주로 멘토링과 문화 교류 활동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최근 우리는 재미있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아침이 멈춘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슬로건은 곧 뉴욕 전역에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식 토스트는 뉴욕의 아침 문화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여러 지역에 비슷한 컨셉의 가게들이 생겨났고 대형 카페 체인들도 메뉴에 한국식 토스트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박 씨의 가게를 찾습니다.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성과 따뜻함 때문이죠. 얼마 전 저는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친구 소영을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 문화와 음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단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고요. 그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외부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조각의 토스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코리안 스트리트 토스트는 이제 한인타운이 아닌 뉴욕의 일상적인 풍경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토스트를 들고 지하철로 사무실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아침일 뿐입니다. 문화는 큰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 앞 작은 가게, 조용한 이민자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적어도 이 동네의 아침은 멈출 것이라고요. 그만큼 한국식 토스트는 이제 뉴욕의 아침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 씨의 작은 가게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다시 그곳에 갈 거예요.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박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의 아침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조각의 토스트가 만들어낸 작은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